정부가 올해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해 발표했습니다. 중점은 무엇인지 내년 정책 방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에 첫 확대 경제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외교 안보부처를 제외한 부처가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기 시작했다. 네.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안보만 챙긴다. 그런데 반면에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무관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찌됐건 대통령이 이번에 경제부총리 교체를 계기로 해서 이 경제장관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시고 주재하시고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아마 주는 그 메시지는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와 그런 일직선상에서 전반적으로 경제 인식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도 지금 좀 뚜렷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론은 기존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안에서 혁신 성장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좀 전환이 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포용 국가로 오늘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네. 참모진들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거기 형용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 네. 그래서 혁신 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두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번에 신임 경제부총리도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해서 또 오늘 그 경제정책 방향에도 보니까 혁신 성장 관련해서 재정 지원 7조 원 이상 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점은 역시 소득주도 성장이긴 하나 네. 혁신 성장에 좀 더 방점이 두어지는 방향으로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던 포용국가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거기에 혁신성을 네. 더 강조한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성장률 전망도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원 같은 민간 연구소들이 2.5%까지 전망을 낮췄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국내 KDI하고 네. 그러니까 IMF 쪽에서는 2.6% 정도로 내년에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걸 기준으로 지금 삼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으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6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2.7%까지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런 의미가 좀 담긴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2.6 내지 2.7% 내년 성장률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강조를 하긴 했는데 결국 경제 정책도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내다보는 경제는 어둡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이 제대로 제시가 됐다고 보시나요? 일단 큰 틀에서의 변화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역시 혁신 성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기업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본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재원 투자를 어떻게 적절히 해서 정말로 내년에 추가적으로 지금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지금 결국 결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공공부문이 다 주도를 할 수가 없고 역시 네,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해야겠죠. 최근 또 많이 보도됐었던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대한 이 정책 방향도 일부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약간 대화도 좀 거치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 속도 과연 적절한가를 묻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또 그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것의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읽히고요.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은 논의가 좀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경제단체 쪽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지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등화까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앞으로 차등화 부분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네. 확실히 그동안의 업계에서의 비판이라든가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귀 기울여 담은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정부가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조기 집행으로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좀 앞당겨서 집행을 해서 네. 정부 부문에서라도 좀 경기 활력을 좀 이제 도모를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이긴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상반기가 제일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현대경제연구원 쪽에서 나온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가 경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도 내놨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상반기에 집중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로 좀 보이고요. 이제 그 가운데 SOC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거 그 보수 정권 시절에 삽질 경제한다라고 해서 진보 진영이 비판을 많이 하긴 했는데 당장은 SOC 사업을 벌이는 것이 단기 일자리 확대에는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이번 정부 역시 이제 그런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 그리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